안녕하십니까. 스터디링크의 이용태입니다. 본 강좌는 돈 1도 안 쓰고 잘나가는 유튜브를 위한 동영상 편집 하루 만에 끝내기 도서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스터디 채널로서 그 밖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툴을 사용을 해서 무료지만 전문가 수준의 멋진 동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강좌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정말 돈 1도 안 들이고 동영상 편집을 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지 영상과 역재생되는 장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장면은 특정 장면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역재생되는 장면은 특정한 장면, 즉 구간을 반복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요. 역재생되는 장면을 통해서 재미있는 장면을 구성하기 위해서도 즐겨 사용이 됩니다. 이제 정지 영상과 역재생되는 장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사용이 되는 작업 파일은 거리라는 이름의 동영상 파일인데요. 파일의 속성을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톱니바퀴 모양의 세팅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해당 클립의 속성이 나타나는데요. 이 클립의 위치는 학습자료 비디오 폴더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1920에 1080. 그 밖에 오디오 속성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도 지금의 거리 클립을 사용을 해도 되지만 여러분이 직접 촬영한 소스를 가져다 학습에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현재는 학습을 위해서 조금 확대를 한 상태이고요. 확인을 해보면 먼저 흰색 자동차가 저기 앞으로 이동이 되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트럭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영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 장면에서도 이전 학습에서 살펴본 속도를 조절하면 아주 재미있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령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빠른 속도로 움직이다가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다가 또 빠르게 움직이다가 그러한 장면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런 장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속도의 변화가 생기는 각 구간을 잘라줘야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컨트롤 쉬프트 D 키 혹은 에디트의 슬라이스 메뉴죠. 이 메뉴를 통해서 잘라줄 수 있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D 이렇게 잘라주고요.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역시 선택을 해주고 컨트롤 쉬프트 D. 그리고 여기는 다시 원래 속도로 되돌아갈 수 있겠죠. 자, 정상적인 속도에서 여기부터는 좀 빠르게 해봅니다.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 이전 시간에 살펴본 속도 조절하는 방법, 우측 마우스 버튼, 스피드 듀레이션, 혹은 레이트 스트레치 툴, 혹은 이펙트의 템포럴의 스피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었죠. 세 개의 방법 중에서 여러분이 편한 방법을 사용을 하거나 작업 상황에 맞는 그러한 방법 사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레이트 스트레치 툴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속도를 빠르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정상적인 속도, 자, 여긴 빨라지죠. 그리고 여기부터는 다시 정상적인 속도로 되돌아오는데요. 속도를 빠르게 했을 때 이 공간이 생기죠. 공간은 우측 마우스 버튼 리플 딜리트 갭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채워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 스페이스바. 자, 이와 같이 속도의 변화가 생기는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잘라 놓은 상태에서 속도의 변화를 주고자 하는 그 클립에만 속도의 변화를 주면 됩니다. 컨트롤 Z키를 눌러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본 강좌에서 살펴볼 정지 장면과 역재생되는 장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재생되는 장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재생되는 장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이펙트의 템포럴 맨 아래쪽에 있는 타임 리버스 기능을 사용을 해서 역재생되는 장면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자, 일단 해당 이펙트를 끌어다가 비디오 클립에 적용을 합니다. 적용이 됐고요.
적용된 이펙트는 컨트롤 패널에 이펙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의 타임 리버스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구간에 변화가 생기는 장면을 만들어주고자 한다면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 구간을 잘라서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타임 리버스 효과가 적용이 된 후에 확인을 해보면 해당 클립의 재생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재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반대로 재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지금의 타임 리버스는 하나의 클립 전체에 해당이 되는 역재생되는 장면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의 이 효과를 해제를 하게 되면은 다시 정상적인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각 구간별로 정상적인 방향으로 재생이 됐다가 반대로 역재생이 됐다가 다시 정상적인 방향으로 재생이 되는 그러한 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지금의 이 트럭이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부터는 다시 뒤로 역재생되는 장면, 그 후에 다시 정방향으로 재생이 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해당 시간에 플레이 헤드를 이동을 해주고 해당 클립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선택하기 위해서는 셀렉션 툴 선택을 해주고 이 부분을 잘라줍니다. 컨트롤 쉬프트 D 키 눌러서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요 정도까지만 역재생되는 장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시 잘라주기 위해서 컨트롤 쉬프트 D 잘라줬습니다. 자, 요 구간만 역재생되도록 하기 위해서 앞서 적용이 됐던 타임 리버스 효과를 모두 해제를 해주기 위해서 모두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측 마우스 버튼 모든 이펙트를 삭제하기 위해서 리무브 이펙트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럼 이펙트가 완전히 제거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역재생을 위해 사용이 되는 이펙트는 요 가운데 잘려진 요 클립에만 적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타임 리버스 효과를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해당 클립에 대해서만 이렇게 역재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요 클립이죠. 첫 번째 클립의 끝점은 트럭이 요 지점에 있고요. 그 다음에 리버스 효과가 적용이 된 요 클립의 시작점을 보면 갑자기 이렇게 점프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요 클립의 시작과 끝이 이렇게 서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장면의 끝점과 지금 요 클립의 시작점이 서로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장면을 일치되도록 해줘야 되겠죠. 살짝 위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클립의 아웃점을 잡고 이렇게 이동을 해서 첫 번째 클립의 장면이 리버스 효과가 적용된 클립의 시작점과 같은 장면이 나타나는 그 시간대로 이동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건 뒤로 이동을 해주고 이렇게 끝점에 맞춰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장면이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요 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클립이 리버스 효과를 통해서 뒤바뀌었기 때문에 두 번째 클립의 아웃점과 세 번째 클립의 인점이 연결이 됐을 때 이렇게 장면이 점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또한 세 번째 클립의 인점을 이렇게 이동을 해서 리버스 효과가 적용이 된 이 클립의 인점과 맞춰준 후에 이렇게 이동을 해서 끝점에 맞춰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됐나요? 지금의 이 방법 다소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다 보면은 왜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작업이 끝났다면 다시 원래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해줍니다. 확인해 보죠. 플레이. 재밌네요. 정상적인 방향, 역방향, 다시 정상적인 방향. 이와 같은 방법으로
특정 구간에서 역재생되는 장면을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스피드 효과를 통해서 역재생되는 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Z 키 눌러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주고요. 되나요? 자, 원래대로 되돌아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펙트 메뉴 스피드를 적용을 해 줍니다. 적용이 됐고요. 현재는 스피드 값이 1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속도입니다. 자, 가령 트럭이 이렇게 나타나죠. 자, 여기부터 역재생 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스피드에 이네이블 키프레임을 클릭을 해서 키프레임을 만들어 주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을 이동을 해주고 역재생이 되는 그 길이만큼만 이동을 해주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0이라는 수치를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0. 그러면 해당 시간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정지 장면이 연출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스피드 값을 보시면은 점점 줄어들죠. 줄어들다가 0에 해당이 되는 요 시간이 됐을 때 이후의 장면은 모두 정지 장면으로 만들어집니다. 원래의 이 클립은 요 시간만큼 동영상, 즉 움직이는 장면이 연출이 되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장면이 정지 장면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요 정지된 요 장면 뒤쪽 장면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클립을 늘렸을 때 이 뒤쪽에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의 이 스피드 효과는 그와 같은 작업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피드 효과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작업을 할 때는 스피드 효과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클립을 잘라서 역재생해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하튼 정지 장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스피드 값이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가령 자, 여기에서 컨트롤 Z 원래의 스피드 값으로 되돌아오고요. 키프레임이 있는 이 지점에는 가운데에 포인트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키프레임이 없는 구간은 가운데에 포인트가 사라지게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역재생 되도록 해봅니다. 0보다 낮은 수치, 즉 음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역재생이 되는데요. 가령 마이너스 1이라는 수치를 입력을 해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에 해당이 되는 속도만큼 역재생이 되는데요. 역재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스피드 값이 1이었을 때 정상적인 속도로 재생이 되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역재생되는 속도가 정상적인 속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여기에서 컨트롤 Z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고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3 정도의 값을 설정을 해준다면 역재생되는 속도가 3배로 빨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확인을 해보면 여긴 정상적인 속도죠. 플레이. 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역재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 트럭의 앞부분이 보이는 상태에서 1이라는 숫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키프레임이 만들어졌겠죠?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정상적인 방향과 속도로 재생이 될 것입니다. 플레이. 그쵸? 자, 이제 확인을 해보면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방향의 속도, 그리고 역재생 됐다가 다시 정방향으로 재생이 되는 장면이 연출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고로 정지 영상을 만들었을 때처럼 앞뒤로 움직이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사용이 됐던 이 구간만큼 해당 클립의 마지막 구간, 즉 장면도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앞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스피드 효과는 원래의 클립 그 길이만큼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변화가 생긴 그 지점만큼의 장면은 누락되게 됩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해서 스피드 효과를 활용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정지 화면을 만드는 마지막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효과를 삭제, 타임 리버스 효과도 삭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원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가령 지금의 이 장면을 정지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정지 장면으로 사용이 될 프레임을 플레이 헤드를 통해서 찾아줍니다. 찾아줬다면 이제 정지 장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정지 장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뷰어 우측 하단에 옵션 메뉴를 열어봅니다. 그러면 다양한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옵션 메뉴 중에서 풀스크린 뷰는 현재의 뷰어를 전체 화면으로 확인할 때 사용이 되고요. 만약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는 분들은 지금의 셋 스크린 메뉴를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아래 익스포트 프레임, 익스포트 프레임이 지금 정지 이미지로 만들어 줄 때 사용이 되는데요. 한번 해보죠. 익스포트 프레임. 그러면 익스포트 프레임 창이 나타났고요. 여기에서 익스포트 프레임으로 사용이 될 이 장면이 저장이 될 경로를 선택을 해 준 후에 파일의 이름을 입력을 합니다. 일단 정지 화면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고요. 파일 형식은 png 이미지 형태로 사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해서 저장을 해 봅니다. 그러면 현재의 이 프레임, 즉 장면이 정지 이미지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미디어 패널로 이동을 한 후에 임포트를 통해서 불러와 보죠. 스터디 링크에 있었죠. 보시면은 정지 화면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열기를 통해서 가져옵니다. 가져왔고요. 이제 지금의 이 정지 화면은 일반적인 스틸 이미지, 즉 정지 이미지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비디오 트랙 어디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끌어다가 적용을 해 봅니다. 기본적으로 5초의 길이만큼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확인을 해보면 여기부터 방금 적용된 정지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클립을 컨트롤 쉬프트 D키 눌러서 잘라준 후에 이 뒤쪽에다 딱 연결을 해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재생이 되고요. 정지 화면으로 됐다가 다시 재생이 되는 그러한 장면을 연출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정지되는 장면에 지속이 되는 길이는 클립의 인, 아웃점을 사용을 해서 원하는 길이만큼만 이렇게 편집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지 영상과 역재생되는 장면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본 학습에서 살펴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정지 영상과 역재생되는 장면을 연출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강좌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구독하기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